오늘 메인 연세 신동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동원 선생님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 계시고요. 휘문고에서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으로 30년 정도 재직하셨고, 이제 휘문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교육 기간 안 오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졸라서 어려운 결혼하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고 자제분들 이 교육에 입시 짜는 전략 짜는데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제가 학원 강연은 뭐 거의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요. KNS 김치삼 원장님이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몇몇 제자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평소 자주 만나가지고서 이러저러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특히 이렇게 사교육계에 훌륭하고 진지한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놀래고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2번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뵙게 돼 가지고서 너무 학부모님들 한꺼번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거의 213분이 오셨네요. 코로나 19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19라고 패밀리라고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렵고 학교를 관리하는 교감이라든지 교장 이런 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림여고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잠시 만나고 왔는데요. 그 미림여고에서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더 긴장이 된다. 동대문에 있는 청량리 쪽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부모라든지 또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서 지금 거의 수백 명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 지금 만약 그 주변에 이제 고3도 있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3일 날 또 수능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이제 12월 달에는 고등학교 후기 원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원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학교에도 이제 진로 진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진로를 가르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3학년 때 또 특히 이제 자유학기제 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그동안 진로 적성 검사도 많이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각 고등학교를 분석해서 나는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다라는 거를 중학교에서 애지간히 정해주는 상태이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각 고등학교를 스터디해서 우리 애가 딱 맞는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대략 정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동을 주로 이제 디스쿨에서도 가끔 활동을 하고 강남에서 대학 가자라고 하는 내일신문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다가 계속 글을 써가면서 그 글을 보신 분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또 특히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의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휘문고등학교도 제가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의대 체제로 학교 체제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은 적도 있죠. 의대 갈 학생들을 휘문고등학교가 너무 과도하게 끌어가고 있어서
다른 고등학교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도 흉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담임했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뭐 반에서 늘 뭐 꼴찌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60명 중에서 50몇 등 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커가지고서 흉은중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이 까불더라고요. 공부도 않고. 이제 뭐 내가 담임했던 제자의 아들이 이제 흉은중학교를 다니니까 저한테는 뭐 그냥 손자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늘 만나가지고서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냐라고 하면은 흉고등학교 가겠다. 너 흉고등학교 오면은 꼴찌 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꼴찌 하는 거는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장점이자 장기이자 취미가 그냥 꼴찌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추첨이 돼가지고 흉고등학교 들어왔는데, 한 32명 중에서 28등, 25등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 뒤에 이제 주로 운동부 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내신 가지고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는 없고, 나중에 봤더니 수능을 애지간히 봐가지고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갔더라고요. 반에서 32명 중에서 뭐 28등, 27등 하던 애도 그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제 제자인 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자기 아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4년제 대학에, 그것도 경영학과에 잘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부모님이 전부 책임지시지 말고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시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공을 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또 독립까지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는 의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30분 정도는 고등학교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대 의대 건물인데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가던 건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흉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 15명 정도 데리고 가서 서울대 전체적으로 병원도 구경을 좀 시켜주고, 의대 들어가서 간단한 실험이나 실습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항상 볼 때마다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제 조카도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살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픈 사람들을 많이 구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경건해지더라고요. 이런 건물 하나 보고서도 상당히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들어가 보면 그렇게 시설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재가 1년에 135명 내지 140명씩 돌아가지고서 의사가 되는 건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뭐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수험생 수가 올해 수능 원서낸 숫자가 49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수능을 볼 수험생 숫자는 한 44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한 보통 5, 6만 명 정도씩은 결실을 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한번 대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에 의대에서는 3,000명 정도를 뽑고 치의대가 11개가 있습니다. 서울대, 또 연세대, 경희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1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640명 정도를 뽑고요. 또 이제 726명 정도를 한의대에서 뽑고, 한의대가 뭐 상지대다 이렇게 지방대학까지 해서 12개가 있죠. 또 약대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약대도 이제 관심이 있을 겁니다. 35개 약대에서 1,60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수의대가 서울대 수의대가 있고 요즘 건대 수의대가 있어요. 그 전국적으로 제주대 수의대까지 10개 정도 되는데 강원대 수의대, 제주대 수의대 여기도 거의 연고대, 공대보다도 합격선이 높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 수의대가 10개 정도 되는데 520명 정도를 뽑아서 6,629명을 6년제 특수대학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나오면은 먹고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 이런 정도만 나오게 되면 돈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직업을 물려준다 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약 14만 명 중에 약 5% 정도 되거든요. 이 5%면은 4%까지가 1등급이니까 1등급, 2등급 정도는 되어야만이 이런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한번 봤더니 전북대 의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일부 가져와가지고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서울대가 135명. 이 수시에 뽑는 인원이 훨씬 많죠.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조선대가 많습니다. 126명이나 되고요. 전남대가 또 125명. 부산대가 125명. 그리고 이제 경희대, 연세대 110명씩입니다. 이런 식으로 38개 교회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정원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대가 이제 2022,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22 입시다, 2021 입시다 그러는데, 보통 학번으로 따져요. 올해 고3 애들이 2021 학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1 학년 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2022 학번이 됩니다. 그래서 2022 학년도 시험이다, 이제 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8개 대학이 있는데 573명 정도 서울대 약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는 연대 약대가 없었는데 송도 캠퍼스에 연대 약대가 생겼고요. 고대 약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대 약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 서창 캠퍼스에 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했던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6개 약대나 있고요. 인천에 이제 가천대 의대 약대가 있고, 또 이제 그 연세대학교 그 약대가 있어가지고 인천에 2개 대학이 있는 거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37개 대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의대 입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겠는데요. 한 문제로 결정이 되는 입시다.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 이제 지금 현재 의대 1학년 학생들의 정시 결과를 봤더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애 어떤 애는 국어 만점을 맞고 영어 97점 맞았어도 만점이나 마찬가지예요. 90점까지는 1등급이니까 다 만점이고 89점서부터 이제 2등급이 됩니다. 수학 가가 96점이니까 수학 가에도 하나 틀렸죠. 과학 2과목을 다 50점씩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하나 틀린 학생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은 만점을 맞았는데 국어에서 3점짜리 하나 틀리고 과학에서 또 3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이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1점 차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커트라인이었고
이 학생은 커트라인 중에서 진짜 아깝게 떨어진 거죠.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 1등이 되는 거죠. 연세대 의예과도 그렇습니다. 국어에서 하나 틀리고 이 학생은 붙었어요. 근데 수학에도 하나 틀린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서울대 의대에서 붙은 애가 연대 의대에서는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보다 연대 의대가 더 커트라인이 높았던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서울대 의대는 과학에도 투 과목을 뭐 물리 투라든지 어려운 생물 투라든지 화학 투, 또 지구학 투를 선택한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 의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서울대 의대 붙고 연대 의대 붙었다면은 무조건 서울대 의대로 가지 서울대 의대 포기하고 연대 의대 오는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보다는 서울대 의대가 한참 위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점수상으로는 연세대 의대가 과학 1, 2과목을 봐도 되기 때문에 약간 높을 수는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카톨릭 의대도 영어도 1등급이고 수학 가도 100점이고 국어에서 이제 2문제 틀린 학생이죠. 과학은 다 만점 맞고 국어에서 2문제 틀린 학생은 붙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구에서 과학에서 이렇게 좀 틀린 학생들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한두 문제 가지고서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랬다. 한양대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대의대에 요 두 학생이 있는데 지금 요 학생은 붙었어요. 요 학생은 붙었고 요 학생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과학에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과학에서 한 학생은 100분위가 99고 한 학생은 100분위가 98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 완이나 화학 완이나 선택했으면은 50점을 맞았을 때 100분위가 99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 2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으면은 100분위가 98이 나왔어요. 지구학 2를 선택해가지고서 만점을 맞았으면 98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과목 선택, 과학 과목 선택에 의해서도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도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경희대 의대라든지 순천향대 의대 같은 데는 영어 반영 비율이 큽니다. 다른 거 뭐 100점 맞고 어쩌고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2등급이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연세대 의예과 요 학생은 떨어졌는데 요 학생 붙었어요. 연세대 의대 봐요. 국어 97, 요 학생도 97. 수학도 둘 다 100점. 영어도 둘 다 1등급.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연세대는 떨어졌고 서울대는 붙었다 해서 합격선은 연세대가 조금 높았다.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진 애, 연세대학교 떨어진 애가 서울대를 붙었더라.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는 연세대가 좀 높았다. 이렇게 이제 되지만 사실은 2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가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은 영어도 2등급이고 수학에서도 4점짜리 하나 틀렸는데도 붙었어요. 과학은 둘 다 만점을 받았고요. 만점을 받아야 100분위가 99가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 커트라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려면은 한 문제만 틀려야 된다. 한 문제만 틀려야 된다. 이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다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서울대가 몇 명 나오고 그다음 카톨릭대가 나오죠. 그러면은 성적순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연세대고 그다음 2를 선택한 애들이 또 이제 연세대하고 서울대하고 섞이고 또 2를 선택하지 않은 우수한 학생들이 또 연세대로 합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카톨릭 의대구나.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지고서 서울대 치대도 나오고 중앙대 의대도 나오고 경희대 의대도 나오고 서울대 치대 합격 학생들이 가끔 나와요. 서울대 치대가 중앙대 의대나 경희대 의대하고 비슷하구나. 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요거 한 286.5점이니까 286점이다 할 것 같으면 14점이 나가는 거니까 한 대략
5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입니다. 5문제 정도 틀리거나 맞으면은 5문제 정도 가지고서는 부산대 의대, 지방대 의대 중에서는 부산대 의대가 제일 낫습니다. 부산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6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 15점 정도 또는 17점 정도 나가게 되면은 경북대 치대를 가야 되고 의대는 경상대 의대를 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경상대 의대를 간 학생인데 국어에서 3문제 틀리고 수학에서 1문제 틀리고 또 과학에서 1문제 틀리고 또 과학에서 2문제 또 다른 과학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 7문제 틀리게 되면 이 학생은 7문제 틀렸는데 6, 7문제 틀리면은 지방대 의대 중에서 수준이 약간 낮은 지방대 의대를 간다. 또 5문제 정도 틀려야 뭐 충남대 의대나 경북대 의대나 또 부산대 의대 간다. 2, 3문제 정도 틀려야 고대 의대나 아니면은 카톨릭 의대 정도 간다. 한 문제 정도에서 연세대 의대하고 서울대 의대가 결정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이 과학탐구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내년 입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대학에서 이 과학탐구 100분의 1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는 100분의 1을 활용해 가지고 표준점수 썼는데 그걸 쓰지 않고 성적표에 나타나는 그냥 표준점수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으면은 표준점수가 물리는 66점이 나오고 지구과학은 74점이 나왔어요. 74점이 나오고 또 화학은 화학2는 67점이 나왔고 지구학2가 66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내년에 지구과학과 물리를 선택해 가지고서 지구과학 1도 만점을 맞았고 물리 2도 만점을 맞았어요. 그럼 144점이에요. 근데 물리 1, 이 표준점수가 안 나오는 물리 1, 또 지구학 2를 선택하는 132점이니까 이게 다 똑같이 만점 맞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144점, 어떤 학생 132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점수가 이렇게 10몇 점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게 서울대 총점이 기껏해 한 410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점을 맞았을 때. 410점, 보통 이제 공대는 390점대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보통 400점대에서 이제 의대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기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갈수록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잠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화면이 모니터, 그렇습니다. 예.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은 이자 한번 눌러주실까요? 하단부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132. 요거 12점 이런 거 보입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중학생 학부모님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갈리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시 모집, 표준 점수를 쓴다든지, 100분위를 쓴다든지, 이렇게 수능 위주로다가 들어가는 정시 모집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은 입시에서 성공은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수시 모집에서. 그리고 제일 큰 실패는 뭐냐면은 정시 모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모집까지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전형 유형을 몇 가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시 모집에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최소 이런 정도 돼야만이 뽑아주겠다. 이걸 갖다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으로 34명을 뽑습니다, 올해. 2021 입시에서 34명을 뽑는데 국어 영역이 있고 수학 영역이 있고 영어 영역이 있고 과탐 영역이 있어요. 이 4개 영역 중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다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을 싹 더해가지고 5 안에 들어야 돼요. 5 안에 들려면은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 과목, 두 과목 평균이니까 이거, 하여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맞췄는데도 한국사가 5등급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떨어져요. 하여튼 이걸 만족시키게 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1등급을 지금 이 공간이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이따 원장님 들으시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너무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고려대학이 제일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추천 전형에서 어떤 때는 내신 성적이 1.3등급짜리도 1.4등급짜리도 붙는 걸 휘문고등학교도 봤어요. 학교 추천으로 1.4등급인데도 붙더라고요. 왜냐 같으면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의대 수시에서 합격하려면은 수능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요걸 갖다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1등급 잘 받아요. 흉고등학교 어떤 경우에 어떤 반은 33명 중에서 영어 1등급이 25명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이제 1등급 받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수학이 20명까지는 안 돼도 17명, 18명 나오는 반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교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요. 그럴 정도로 휴문 애들도 수학을 또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1등급 아니 2등급이고 그러다가 고3 되면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고3 되면은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대 가려고 서울대 합격해놓고 재수하는 학생들 아니면 지방대 의대 합격해놓고 재수해서 오는 학생들 또 반수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학 1등급 받는 수학 특히 이제 이과 수학 1등급 받는다는 거는 뭐 거의 하여튼 보통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까지도 1등급을 받아서 3개 과목이 1등급이고 나머지 한 과목이 2등급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고대 추천을 받게 되면 내신 성적이 좀 나빠도 합격을 하더라. 충남대도 상위 2과목과 수학, 그러니까 이거 3과목입니다. 수학을 포함해 가지고서 상위 2과목이 합이 4등급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주대가 조금 약해요. 4개 영역 등급을 합해서 8등급이니까 평균적으로 2등급씩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제주도까지 아이들이 거의 의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했던 이런 식으로다가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수지모집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을 확 면제해줘요. 너 수능 시험 안 봐도 돼. 특히 서울대 일반 전형 68명 많이 뽑잖아요. 여기서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서류를 뽑아요.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50 넣고, 그러니까 서류 점수 50을 넣고, 서류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해서 그거 50점을 넣고 면접 및 구술시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MMI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방 4개를 10분씩 돌아요. 그리고 한 개 방에서는 또 20분 하기 때문에 60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결과 50%를 넣어서 이렇게 뽑는데 대신에 이렇게 면접이 상당히 강한 대신에 수능을 면제시켜줍니다. 경희대 르네상스 정도 면접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수능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면접에서 대부분
얘가 학업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학업 역량이 의대에 와서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전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을 면제해 준다 하더라도, 또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수능을 면제해줘도 실제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신 성적이 거의 모두 1등급이어야 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중요한 그런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 기재사항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선생님들한테 받은 학생들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면제시켜 준다고 해서 쉬운 데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교과 성적은 그럼 무엇이냐 같으면 국어 등급, 영어 등급, 수학 등급이거든요. 그 등급을 평균을 내가지고서 석차를 내가지고서 수능 최장력 기준만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합격을 시키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요 교과 전형도 유형이 다양해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만, 다른 거 일체 보지 않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고 교과 성적이 1.1등급이다, 1.2등급이다. 그런 학생들 합격시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국어, 수학, 과탐, 이 영어까지도 영어도 2등급 해야 되니까요. 요게 등급 합이 4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신 좋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하는 애들 보면은 1.2등급이나 1.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도 붙더라. 전남대는 출결을 또 봅니다. 출결을. 그러니까 부산대나 전남대는 면접도 안 보는 거예요. 면접도 안 보고 교과 성적 보고 그냥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나왔으니까 그거 통계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뽑는다. 고려대학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 점수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보고, 또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도 평가를 하고 또 면접시험도 보고 해가지고서 뽑게 된다. 아까 34명을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저쪽 원주에 있는 캠퍼스를 미래 캠퍼스라고 하는데 거기 14명도 여기도 역시 면접을 본다. 1단계. 요거 단계별 전형이라는데 1단계로 6배수를 갖다 교과 100%로 뽑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 순으로 6배수를 뽑으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다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이죠. 대략 우리가 봤는데 내가 정말 수능은 다 1등급이고 내신 성적은 다 1등급이고 수능 최저도 비교형 맞출 수 있는 학생 같으면은, 근데 면접을 자신이 없어요. 면접은. 그러면은 부산대라든지 전남대 같은 데를 가야 되고,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데 서류도 괜찮고 그럴 경우에는 면접으로 내가 만회할 수 있어. 면접을 잘하는 학생들은 고려대라든지 연세대 6배수를 뽑으니까요. 연세대 같은 데 가서 면접으로다가 또 만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내신 성적만 좋으면 갈 수 있는 대학. 아까 뭐 부산대 의대 내신 성적으로만 100%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죠.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 면접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건양대 지역인재 전형하고 인제대 농어촌 전형 우려는 관계 하나도 없는 이런 것만 있지, 하여튼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녀가면서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은 합격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수능을 어느 정도 해서 최저 기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1등급을 갖다가 3개 이상 맞는다든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수능을 철저히 준비하고
내신 성적도 최소한 1.5등급 안에 들고 이런 정도 돼야 육지에 있는 의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 100%로 선발하는 경상대 의대 전형 교과 전형을 보면은 17명을 모집하는데 교과 전형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 내신이 뭐 1.1등급, 1.2등급, 1.2등급이면은요, 5과목 중에서 4과목은 1등급이고 1과목 2등급일 때 1.2등급이 나와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학부모님들은 1등급을 갖다가 좀 아주 쉽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4%니까 4명이 1등급이고 나머지 96명은 2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25대 1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25대 1이니까 25명만 이기면 내가 1등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96명을 이겼을 때 자기가 97등이 되고 97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등급 꼴찌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4명이 정상입니까? 뒤에 있는 96명이 정상입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공부한 애들이 1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수능에서 그렇게 재수생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의대 가려고 재수, 삼수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1등급짜리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다. 또 1등급짜리가 뭐 4개 영역 중에서 2개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거 수능 3개 영역 경상대가 3개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최장력 기준을 채운 수험생은 94명밖에 안 돼요. 94명밖에. 지원자의 30% 94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사실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은 94명이더라.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5.5대 1밖에 안 됐어요. 5.5대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80% 커트라인 점수를 봤더니 1.44등급이더라. 그러니까 10과목이라면은 한 5과목 정도는 1등급이고 5과목 정도는 2등급인 학생들도 뭘 했다? 합격을 했다. 등록자 평균을 봤더니 1.38등급이더라. 얘기가 뭐죠?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다. 일단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만이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나빠도 합격할 수 있더라. 이런 것을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선은 좀 낮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강남에서 특히 뭐 휴문고등학교라든지 단대부고 학교에서 내신을 좀 뺏겼어요. 뺏겼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의대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성적 1등급, 2등급 내신 성적 가지고서 따지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보지만 비교과 성적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뽑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요. 보통 학종이라고 하는데 그 학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는 36명을 학종으로 뽑는데 학생부 종합평가로다가 뽑아요.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수상 경력도 보고 독서 이력도 보고 또 특기 사항도 보고 또 종합난도 보고 각종 부분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학교 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프로파일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 등등을 판단해 가지고서 수능 최저 없이 뽑아요. 이거는 면접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써준 학교생활기록부는 첫 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선생님이 기록한 것만 평가해 가지고서 뽑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15명인데 여기도 역시 자기소개서라든지 지금 추천서는 없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서 뽑는다.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 기준이 또 4개 영역 등급 합이 아까 고려대학이 4였는데 여기는 5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아요. 대신에 이제 2과목 응시해가지고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탐구 과목은 과학은 서울대 지역균형도 이런 식으로 자, 한양대하고 이화여대는 면접이 없는 거죠. 서울대 지규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이제 뽑고 성균대학교 학과 모집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2단계에서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기도 하고요. 경북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은 또 여기서는 이제 5배수를 뽑죠. 1단계에서 5배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균관대학은 뭐가 없으니까 수능 체제가 없고 경북대학은 면접까지 보는데 수능 체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학생부만 볼 수도 있고 학생부에다가 자기소개서를 볼 수도 있고 또 서류에다가 바로 면접 봐가지고서 뽑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면접을 못하면은 한양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면접을 상당히 잘한다. 그런 데 같으면은 성균관대라든지 경북대를 선택하면은 면접을 가지고서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서 학생의 특기라든지 자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유형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전형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단계별 전형을 선택하는 대학이 많다. 아까 성균관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처럼 서울대 일반 전형도 단계별 전형입니다. 2배수라든지 6배수 선발한 뒤에 1단계 성적에다가 이제 교과 성적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뽑는다는 얘기죠. 아주대 의예과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등급 합이 5예요. 비교적 이것도 높습니다. 아까 고려대학이 4였고 이화여대가 5였습니다. 요 아주대도 등급 합이 5입니다. 5인데 535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26.775등급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선발해서 면접을 봐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뽑았는데 등록한 합격을 하고 등록한 수험생 중에서 가장 교과 최고 점수가 1.3등급이었다. 교과 성적만 보면 1.3등급 가지고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1.3등급에 합격했고 평균이 2등급짜리 2.34등급이었고 제일 낮은 요 4.13등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4.13등급이면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닐 거예요. 뭐 외대부고나 상산고등학교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경기과고나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수능 체제를 갖다가 확실히 채울 수가 있다 것 같으면 잘 볼 수가 있다 것 같으면은 내신 성적이 나빠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류평가인데 이거 서류평가 대략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대학에 다녀가면서 서류평가 연수도 많이 받고 저도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뭐 공공사정관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의외로 서류평가가 공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5명이 평가를 하면은 5명 평가 결과가 거의 일치입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5단계로 평가한다 같으면 5명이 거의 어떤 학생이 A를 받았다 같으면은 A 아니면 5명이 전부 A 아니면 B예요. 그 서류를 다른 팀한테 넘겨줘가지고 평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서류 평가가 거의 공정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류 평가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전공적 합성인데 3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요.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전공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 분야에서 A 받을 수도 있고 B 받을 수도 있고 C 받을 수도 있고 D 받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학업 성취도가 어떠냐, 또 학업 태도가 어떠냐,
또 얘가 탐구 활동은 잘하냐. 이 가지고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ABC로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은 좀 있느냐, 리더십은 있느냐, 또 경험의 다양성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느냐 등등 해가지고서 네 가지 주제를 평가를 해요. 이것만 해도 벌써 10가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인성을 평가하는데 이것도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냐, 나눔과 배려는 어떠냐, 협업 능력은 어떠냐,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4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ABC를 매길 수 있는데 여기서 14가지 주제 밑에 있는 소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6개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갖다 쭉 평가해가지고서 ABC를 매기다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A다, 전체적으로 얘는 B다, 전체적으로 C다. 이것이 각 평가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느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적 과학적이고 참 좋은 평가 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미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10년 정도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아왔고 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쭉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대학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거의 상위권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이 수능으로 뽑는 정시에서 뽑는 학생들보다 학교를 더 적응이 잘하고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도 하고 사회 나가서도 잘 하고 있더라 라고 하니까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비율을 더 점점 높여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4 입시 현재 중3이 보는 입시에서는 주요 대학은 정시 전형으로 40 또 수시 전형으로 60 이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같은 경우 보통 대략 이럴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0, 또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이 4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 내지 10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2024 현재 중학교 3학년 입시에서 수능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하니까 수능 중심으로 공부해도 되겠다. 물론 그 전략도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입시에서 무조건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찍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서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중앙대 논술로 26명을 뽑고 뭐 카톨릭 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또 경북대라든지 이런 데만 20명이 넘고 나머지는 다 인원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일단 다 100대 1이 넘습니다. 100대 1이 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이 논술 전형은 일단 내신 성적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거의 모두 대들고 또 졸업생들이 다 논술 전형으로 6개 원서를 갖다가 6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논술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논술 전형의 특징을 한번 본다면, 요거는 경쟁률을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17.9대 1이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14.4대 1이었어요. 논술 전형은 작년에 259명을 뽑았는데 4만 1,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4만 1,00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서 평균 경쟁률이 161대 1이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요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 이제 의예과 논술 전형을 한번 봅시다. 15명을 선발하는데 3,993명이 왔어요. 266.2대 1이었어요. 200대 1이 넘었잖아요. 300대 1 가까이 됐잖아요. 모집 인원이 줄어도 경쟁률이 하여튼 높아졌는데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을 봤더니 2.4등급, 2.7등급 사이였어요. 그게 높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높은 관계로 합격자 평균 교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논술 전형으로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은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으로 갔습니다. 수시모 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다 끝났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만점을 맞았으면은 406점이라고 여기 표시가 됐는데 411점이었어요. 작년에 수능 완벽하게 만점을 맞았다 하는 학생들이 411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점 빼서 서울대 의예과 예상 합격선은 406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406점짜리 중에서 붙은 학생도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불리한 학생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 의예과는 407점이다. 여기는 과학 완 둘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높다고 그랬죠. 실제로 서울대가 높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쭉 내려가가지고서 예를 들어 경희대 의예과가 404점이고 중앙대 의예과가 403점입니다. 이 서울대하고 중앙대하고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서울대하고 한양대하고 4점 차이밖에 문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 사실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애들 가르치나 중앙대 애들 가르치나 실력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수학 실력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 같더라. 화학 실력이라든지 그럴 정도로다가 실제로 정시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완전히 서울대냐 중앙대냐가 운으로 결정됩니다. 문제 하나 운으로 결정되는 학생들도 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훨씬 우수하죠. 수시에서 뽑은 전국에서 뭐 아주 그냥 내놓으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정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으로 결정되더라라는 것을 갖다 충분히 뭐 3점, 4점 차이라면은 그게 운이 아닌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화여대 이제 자연계열 보면 401점 정도가 했던 400점은 넘겨야 서울 시내에 있는 괜찮은 의대에 들어간다. 이제 그 밑에 한참 내려가서 한림대 의예과가 400점. 그리고 서울대 수리과학부가 399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컴퓨터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의대가 서울대 치대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작년 배치표 최상단이 전부 이렇게 의과대학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의대각이 결론입니다. 의대각 결론인데 다른 길로 가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의대 가려면 확실히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정리한 건데요. 20년 뒤에 이런 말씀들을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은 현재도 거의 포화 상태다.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치른다 할 것 같으면 거의 포화 상태다. 의대 교수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원격 진료가 미국에서나 선진국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의사가 분명히 상용화가 될 것이다. 지금 의대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이거는 어떤 의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대략 성대의대나 울산대의대 들어갈 정도 성적, 연대의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성적이었는데 작년에 거기를 보내지 않고 서울대 컴퓨터학과를 보내는 교수도 봤습니다. 의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서 제 제자 중에서도 몇 명은 한 1학년, 2학년 뭐 본과도 안 올라가고서 그냥 자퇴를 하고 서울대 생명공학과 한 학생은 가고 한 학생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가더라고요. 그런 학생들도 꽤 있더라. 그리고 이제 성적은 수능이나 내신 둘 중에 하나가 평균 1.5등급 되어야 지방대 의대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적은 하여튼 1.5등급, 2개 2등급, 2개 1등급 이 정도 되어야 된다. 수시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최대 관건이더라. 수능 포기하고서는 수시에 합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수능에서 2문제 이상 실수하면은 이건 완전 치명타다. 한 문제도 치명타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자기 성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경쟁률이 10대 1보다 높으면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10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 넘으면은 실력이 좋은 애들보다 운 좋은 아이들이 붙더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얘기고, 면접에서는 다중민의 면접이 이제 대세가 돼서 그냥 성적만 좋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면접도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정시에서는 재수생들과 싸움이다. N수생들과 싸움인데 요게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고요. 고교 선택, 요게 이제 중요하죠. 수능이나 논술 중심 입시 전략이라면 자사고가 유리하다. 우리 애는 수능 중심으로 전략을 짤 거야. 얘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학교 공부를 중학교 때 보면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아.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단기간에 뭐 단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일주일 정도 여기 쭉 늘어지는 시험에 대해서는 좀 약한 듯해. 그렇지만 한꺼번에 확 하루에 보는 수능 같은 거는 강한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은 수능 전략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학생들은 자사고가 유리하다. 또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이라면 대형 일반고, 대형 했던 전체 인원 학생 수가 많은, 이거 중요합니다. 학생 수가 왜냐면은 학생 수가 적으면은 2학년, 3학년 가서 선택 과목이 20명, 뭐 15명 이렇게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하나만 실수해도, 한 문제만 실수해도 3등급이 나와요. 2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일반고가 유리하다. 만약 교과 전형으로 간다 같으면 대형 일반고가 유리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같으면,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좀 나빠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교나 유불리가 없다. 대신에 의대 진학 지도 경험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것이 좋더라. 라는 것이 좋고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아들하고 딱 맞는, 우리 딸하고 딱 맞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대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대에 진학해가지고서 이게 유급해가지고서 1년씩 꾸는 아이들, 1년씩 꾼다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 1년씩 졸업이 늦춰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급도 되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나온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화면 캡처 하셔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대입 성공의 전략이다. 하여튼 뭐 학교 공부로 대입 성공을 하자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늘어지네요. PPT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랬는데요. 받을 수는 있는데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숫자들이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PPT를 받을 수 있는데 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팔 프리메디 아카데미를 맡고 있어요. 거기서 교장이라고, 거기서도 교장을 하고 있는데, 안규리 교수님은 다 아시죠? 안규리 교수님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쓰시던 통장을 안규리 교수님한테 맡겨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무료로 치료 좀 해달라 해가지고서 저쪽 한성대 입구역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또 의과대학을 굉장히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 고등학교 들어오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문의 후속 세대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의과대학 교수가 어떤 학생을 면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술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이 학생이 훌륭한 동네 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석사나 박사를 받고 과학적으로 의학을 갖다가 더 연구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내가 지금 못 이룬 어떤 꿈을 갖다가 너라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해서 주로 학문의 후속 세대, 장래에 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교원을 채용할 때, 면접할 때 내가 못 이뤘던 꿈을 갖다가 이 선생님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꼭 면접을 했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자습 시간에 철저히 하고 도서관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는 모범적인 학생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에요. 그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바로 동기가 부여돼서 공부 좀 열심히 하자. 동기부여를 잘 받는 학생. 공부하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도 동기부여를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책을 10권, 20권 읽었는데도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동기부여가 딱 되면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학생. 내가 그러면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선생님이 시험 잘 보라고 했으니까 90점을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은 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3문제 이상 안 틀리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노력해 가지고서 90점을 맞았으면은 성공했구나. 그럼 앞으로 95점을 맞자. 해 가지고서 다른 목표를 세워 가지고서 다시 또 실천하고 성공하는 학생. 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패한 원인이 뭔가 분석해서 자기가 일기에다 써놓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아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갖다 받아가면서 자기가 다시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다시 또 도전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아닙니다. 스스로 모범적인 학생 아닙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고 성공과 실패를 갖다 계속적으로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학생이 바로 자기 주도적이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에 얽매여서 공부하게 되면은 학교 공부의 수능은 10분의 3밖에 안 돼요. 체육 수능 안 보잖아요. 또 내가 경제를 선택했으면 경제 수능 안 봅니다. 내가 물리를 선택했으면 지구학 수능 시험 안 봅니다. 그러지 말고 했던 전 과목을 갖다가 좀 깊게 공부한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원해요. 왜냐 같으면은 수능만 파고드는 학생들은 반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최소한 스카이 정도 수준에서는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도 잘 받고 선생님과 또는 학생들과 소통을 잘해서 뭔가 얘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원하거든요. 또 끝까지 도전하는 학생.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거든요. 그 실패했다, 좌절했다 가지고 끝내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대학에서도 이렇게 도전하는 학생, 열정 있는 학생, 또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 성취 역량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거. 독서, 최소한 1년에 베스트셀러 2권씩은 꼭 읽어야 됩니다. 소설이든 예술 분야든 했던 어떤 책이든 하여튼 그의 베스트셀러는 읽어야 얘가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이 책을 읽었으면은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왜 읽었는지도 중요하고 그걸 읽고 느낀 점도 중요하고 행동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앞으로 독서가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틀린 얘기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이라든지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영어를 모르면 문맹자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의 언어의 90%가 영어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다.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그런 그 비교과라든지 교과 역량이 상당히 그 관심 있게 평가 대상이 된다. 관심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